안녕하세요. 좀 전에 길게 찍었는데, 뭐가 잘못 끼워졌는지 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찍을게요. 댓글로, 메일로, 편의점을 하실지, 무인 아이스크림, 는 아니어도 무인 점포를 하실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이제 대답이 급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거 찍고, 원래 2시에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1시간이 이제 딜레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30분 찍었는데 아깝네요. 길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저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지금 한 20분만 빨리 요점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을 이제 자리가 나서 편의점을 할지 무인 점포를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주위에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좀 많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좀 포기하신 것 같고, 편의점을 이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보니까 또 무인 펫샵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건 또 어떨지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담배권부터 여러 가지 이거 질문을 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거는 저 말고도 편의점 또 전담하시는 유튜버님이 있어요. 개발 점포 담당 하시면서 현직에 계신 그분이 정보가 더 정확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분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편의점이 좋냐 할까 이렇게 하시는 거는 글쎄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도와주실 분은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친척이 한 분 계시니까, 직원이 없을 때 땜빵이 가능하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무인 점포와 편의점은 차원이 달라요. 무인 점포 하나하고, 편의점을 하나하고, 무인 점포를 하나 한다는 거는 본업이 이제 직장이 편의점이고, 부업으로 무인 점포를 한다는 개념이지만, 직장을 하나 다니면서 편의점을 한다는 거는 본업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본업을 2개 가지고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그만큼의 1, 2년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처음이신 분은 이제 이미 저 포함 다른 점주님도 이제 편의점 오래 하시면 이제 매뉴얼 되는 게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이제 운영이 잘 돼서가 아니라 뻔하니까 좀 이제 재고 없어지는 거 처음에는 민감하지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없어지고 이거 찾아다니고 CCTV 보고 이런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무인 점포 하시는 분 이 방송 보면 이제 마음 이해 가죠? 처음에는 열심히 찾다가 또 안 찾다가 또 저 또 오늘 찾아가지고 붙이러 가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인 점포의 이제 시행착오는 간단해요. 점포 이제 어디 어느 편에서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차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 노하우라는 게 특별히 없고, 하다 보면 이제 다 해결될 수 있고 중간에 생기는 문제만 해서 부업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편의점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물류 시스템이잖아요. 편의점은 무인 점포와 달리 30만 원 겨울에 팔려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최소 월세에 따르지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직원 월급이 세잖아요. 주휴수당 줘야 되고, 야간 운영하면 부대 비용 빼면 월세는 그렇다 치고 직원 월급만으로 800을 책정하셔야 돼요. 퇴직금하고 이런 거 법적인 거 다 해줘야 돼요. 요새 야매처럼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나가서 다 신고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받아야 될 도리를 이제 안 받아도 된다 하고서 일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요새 그렇게 해줘야 나중에 문제만 생겨요. 실제로 그런 점주님들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예전엔 좀 있었는데 요즘은 일자리가 좀 너무 많다는 거죠. 평택에도 일자리 너무 많대요, 지금. 월급도 세고 일용직이. 한 번 일단 가면, 평택에 가면 하루 40만 원이라고 학생들 거기 많이 갔나 봐요. 안 구해줘, 잘. 그래서 요새 이제 건설 현장 일용직 잠깐만 나가도 2, 30이 금방이니까 이제 직원 월급 800까지는 작정하고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본업에 아무리 본인이 직장에 매여 있고 직장이 본업이고, 이게 편의점은 부업처럼 직원을 두고 한다고 해도
전체 운영 시스템은 처음 2년간은 이제 부업으로는 못 가요. 본업이에요, 본업. 단지 이제, 그게 노하우가 생기고, 이제 조력자가 한 명이 딱 붙어가지고 전체 관리, 직원 뽑고 직원 관리하고 직원 교육시키고 땜빵 처리할 가족 한 분이 확실히 계시다고 하면,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부업보다는 그냥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은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무인점포는 부업으로 좀 할 수 있고, 편의점은 큰 경험을 얻게 돼요. CU나 GS가 제일 크잖아요. 편의점. 큰 물리 시스템의 그 편리함, 그 대형 프랜차이즈의 편리함, 우리 가게 운영하면 소소하게 무슨 문제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전기가 갑자기 나가든지, 물이 샌다거나, 그리고 음악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거 이제 우리 무인점포는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고장나거나 해도 사람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 하지만, 대형 회사의 시스템은 이제 전화 한 통이면 그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키오스크도 마찬가지고 24시간 풀대기에, 우리가 이제 계산기 안 되면 우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이가 있는 반면 큰 경험을 얻어요.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스타일 조금 궁금해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 편의점 그냥 매뉴얼된 주로 잘 팔리는 물건만 갖다 놓고 그것만 파시는 것도 그냥 운영이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도 있고, 이제 내가 좀 작정해서 내가 소매업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접목해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하면 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편의점이에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좀 그거에 한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매업종 하면 이제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가장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는 다 빠져있고, 무인 편의점에서도 빠져있어요. 무인 편의점은 그래도 우유는 들어가니까, 우유하고 도시락도 갖다 놓으니까, 일부는 포함되죠. 하지만, 소비, 이제 대형 회사들의 매달 행사 이런 것도 내용도 너무 좋고, 요새는 대형 마트보다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게 행사만 주력으로 산다고 하면,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이고, 그만큼 편의점들은 물류의 장악력이 좋아서 점포가 엄청 많잖아요. 한 점포에 신제품 하나만 깔아도 광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한 신상품을 주문할 때마다 점주들에게 일정량의 장려금을 줘요.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내가 하나 주문하면 얘네가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포에서 안 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상품 클릭해서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편의점에 짝 깔리면 광고가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편의점 큰 메인을 상대로 광고를 펼치고 있어요. 식품이 신상품이 나오거나 주력 상품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대형 큰 회사의 이점은 물류 시스템, 판매 시스템, 하여튼 편리해요. 하지만 편리함 대신에 내가 마케팅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많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기껏 일어나는 거니 도난, 계산이 안 된다. 안 되면 그냥 뛰어가지 못하면 그냥 거기다가 팻말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 좀 앞에 놔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몇 시간 안 판다고 내가 못 버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안 가요. 기껏해야 몇만 원이기 때문에 대신 이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들이 작용한다는 거죠. 택배의 업무 처리, 수시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점주가 체크해야 되고, 거기서 계산만 하는 게 점주가 아니에요. 저는 편의점 근무를 많이 안 하지만, 제가 거의 이제 메인인 거예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하고 클레임 주고받는 이제 온라인에 올리는 것도 제 번호 24시간 전화를 제가 받아요. 직원 통해서 안 받아요. 제가 직원 매장에 많이 없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을 많이 쓰니까 통일이 안 돼요. 오전에 근무한 직구가 오후에 전달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 오전에 이거 팔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학생들은 그 시간만 충실할 뿐이지 나머지 시간대 일어나는 일까지 이게 통제가 힘들어요. 그걸 바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제 번호로 제가 모든 거 연락을 받고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를 통화하도록 해요. 그래야지 이제 불평분만이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원활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뜨는 무슨 행사 올라오는 거, 행사 취소되는 거, 컴퓨터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 전달해야 되고, 그 일이 뭐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여기는 중요한 일이에요. 단지 시간의 제약을 안 받고 거기에 직원을 쓰면 내가 안 가 있을 뿐이지 본업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편의점을 한다는 거는 부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전담해서 따로 하겠다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투잡은 아니죠. 이제 그분 일을 도와주는 거. 저희 남편처럼. 제가 이제 본업이 편의점이고, 약간 부업식이 이제 무인점포인데, 남편이 이제 중간중간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도와달라고. 저희 남편은 그 편의점 전체 계산도 못해요. 자,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또 쉬기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좀 아끼자고 가서 그냥 서 있어라, 이렇게. 저도 힘든 걸 자꾸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업이고, 이제 남편은 이제 부업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면서 본인이 전체를 컨트롤할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본업으로 가셔야 돼. 에너지도 그렇고 시간 몇 달간 휴직을 하고 도전을 하신 그 사이에 매뉴얼화 시키든지 아니면 빠르게 경험자들의 이제 그 편의점 하셨던 분 있잖아요. 노하우를요, 돈으로라도 사가지고 내가 편의점을 운영해서 어떤 변수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능력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사장님마다 다 개인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판매 방법이 다르고 고객 대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미 경험자들이 코치를 한다고 해도,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다른 분 10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이렇게 할 때 할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는 이제 전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못 하겠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데도 아무리 좋은 조언을 돈 주고 사서 듣는다고 해도 본인이 그걸 본인 그 성격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이면 결국엔 시간이 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직원 관리의 어떤 시스템을 본인이 지금 직장이 그 직원이 직장 다니시면서 본인이 사업체처럼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그 직원들을 잘 분배해서 일시키고 이런 관리직에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 편의점 직원을 쓰면 훨씬 더 낫겠죠. 어떻게 이 사람한테 시켜야 되고, 어떤 일을 어느 배분까지 시켜야 되고, 그 전체 24시간 돌아간다고 하면 오전 시간대 편의점 일을 본인이 해서 어디까지 A 직원, 오후에 근무자는 어디까지, 저녁에는 어디까지, 이거를 이제 직원들 좀 일하기 편하면서 잘 굴러가게 계속 매뉴얼 시켜야 돼요. 매장마다. 그리고 그 매장에 맞게 물건을 넣고 빼고 그거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거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거 주력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서 파악을 해야지 매출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자리가 그냥 돈이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저희 편의점까지는 자리를 알려드리지 못해도 분당이 서현에 나오면 AK 플라자 앞에 담배 파는 데가 하나 있고 우측에는 GS라고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가보시면 그냥 자리가 돈인 거예요. 뭐 여러 개 신상품 안 갖다 놔도 돼요. 봐도 이제 담배가 굉장히 많이 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500원 우습게 팔리는 자리고 한
받지 않을까 싶은 거죠. 대신 절반이 담배일 것 같아요. 뭐 600 정도 매출액이 나오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계산해보세요. 600 곱하 하루 일 매출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려주면서 한 달 평균 매출이 250, 300을 잡는데, 그런 편의점을 하루에 5, 600을 판다고 하면 600을 팔면 한 달이면 1억 8천이고 1억 8천에 30%를 하면 3, 4, 5천 얼마 아니에요? 5천 얼마에서 임대료 1,000만 원 뺀다고 해도 4천 얼마고, 직원 두 사람 쓴다고 해도 한 사람만 오토로 하면 800만 원인데 두 사람이 1,600이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에서 1,600을 빼면 순수익이 어디겠어요? 주문은 근데 점주들이 포기를 안 해요. 주문하는 거는 이제 베테랑급이 하면서 그거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주문만 하고 나머지 기타를 해서 2천만 원 벌면 그냥 서로 하는 거죠. 그런 자리는 갑이에요. 자리가 돈이 되는 자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요즘에는 그런 자리가 좀 드무니까 본인이 잡은 자리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상권인 경우에는 좀 고객한테 친절하기만 하고 그 업무를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돈으로 써서 다 이제 커버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면 편의점을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애매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자리 좀 봐달라 하는 거는 편의점 담당자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대표번호로 하면 돼요. 그것까지 제가 개발 담당팀 전화까지 받아다 달라 이러시면 좀 곤란해요. 저 그렇게 한간 사람 아닌데, 남의 네 옆집 식당인데 식당 전화번호까지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있긴 해요. 그래도 제 일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 1시간 가만히 있는 가치가 10만 원 가치보다는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쉬기도 하고 할 일을 이제 쪼개는 사람이고, 그거는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한되면 수수료를 내더라도 부동산에 옆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내가 여기 편의점을 하고 임대차를 하려고 하니 편의점 담당자들은 이제 부동산에 좀 연결 좀 해주세요 하면 연결을 해줘요. 하지만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죠. 부동산 끼고 하니까 1, 200이 아니잖아요. 꽤 많이 들어가요. 뭐 그 돈을 내고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근데 5만 원인데 농담인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에 얘기할 건지, 전화 네이버 검색을 해서 CU든 GS든 세븐이든 이마트24든 점포개발팀 전화번호 이렇게 연결해서 본사로 연해서 팀 좀 보내라 이렇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돼요. 100만 원에 사람을 쓰냐, 100만 원 뭐 권리금까지 있는 데는 이제 부동산을 통하면 이제 컨설팅까지니까 뭐 200만 원 되겠죠. 300을 내고 부동산을 거치냐, 내가 본사 직원이랑 직접 얘기하고 할 거냐,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면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건 제가 뭐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본인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은, 무인 점포는 유튜브에 있는 거 참고만 해도 이제 도움이 다 돼요. 하지만 편의점은 진짜 복잡해요, 많이. 자리를 보는 것도 있고, 그 자리가 독점 상권인지, 본인이 독점 상권이라고 아무리 보면 뭐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가보면 그게 아닌 자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아무리 세대수 지도 보내도 저는 이제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점포 개발팀의 책임을, 그분들은 이제 회사 담당자라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빼고도 뭐 직원 월급 빼고도 3, 400 남는 자리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괜찮다 하면 편의점을 차리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또 하나의 본업을 한번 이번 기회에 큰 경험을 하고 그냥 인생에서 큰 틀 하나 큰 길을 하나 더 내는 거죠. 직장 취직한 게 한 큰 내 수입원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따져봐서 회사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좀 힘들겠지만 몇 년 안에 내 인생은 이제 쇼부를 걸자 하면, 까짓 거 해보자 하면 도장 찍는 순간 모든 인테리어와 물건 짓기 이런 거 세세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 신경 안 써도 돼요. 돈만 내면 돼요. 무인 점포는 이제 점포 개발하면서 내가 이제 알아봐서 에어컨도 내가 알아서 하고 뭐도 내가 알아서 하고 다 우리가 이사하면 그 집에 가정에 이제 전자제품을 사서 우리가
비용을 이제 최저가에서 넣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편의점은 매출 어느 정도만 예상되고 내가 다 빼고도 300이 남을 것 같아. 그런 점포는 개인 임차하면 5년 후에 이제 피가 플러스 막 붙어요. 어마어마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더 좋으면. 그만큼 이제 자리가 좋고 이러면 편의점 힘들어도 편의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는 못하겠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너무 겁난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무슨 더 큰 가게 땅 사가지고 매입해서 스터디 카페든 뭐 하든 하시는 분들은 더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편의점하고 이 소매점,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뭐 펫샵, 무인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에요. 편의점도 그 리스크 하나인데 매출만 나오면 거기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잡담 무인 점포에서 이제 제가 올리는 뭐 계산기능 이런 걸로 감안해서 사세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편의점은 메인 회사 뭐 예를 들어 체인점으로 차려주는 업체 있잖아. 롯데리아든 뭐 파리바게트든 그냥 사인만 하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 전담 그 사람들이 탁탁탁탁 해서 편의점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배치도도 요새는 팀에서 워낙 잘 동선에 맞게 그들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점주보다도 더 아는 입장에서 점주보다도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그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점을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는 매출액만 신경 쓰고 장사 많이만 잘 팔면 돼요. 직원 잘 쓰면서. 그리고 이제 무인 펫샵에 대해서 무인 펫샵을 차리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 편의점이냐 무인 펫샵이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큰 경험과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큰 나의 그냥 전업 편의점에서 다 빼고 500, 600 남으면 그게 본업 아니에요? 전 본업이에요. 무인이 사이드예요. 뭐, 여름에는 무인에서 더 수익이 나지만, 그래도 뭐, 이게 1년에 뭐, 요새는 500도 안 내려봤지만, 직원은 너무 많이 쓰고 인건비가 올라서 요새는 별로 안 남아요, 저도. 네. 본부 임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 개인 임차였으면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의점만 한다니까요. 저희 편의점 하나만 해도 개인 임차고, 지금 제 가지고 있는 편의점은 그냥 이걸로 충분해요. 근데 그런 자리라고 하면 할만하다는 거예요. 큰 경험에. 하지만 무인 펫샵 같은 경우는, 무인 카페 이런 거는 리스크도 적고 이런 대신에 실패를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손해보는 게 적죠. 하지만 그건 틀려지죠. 그 수익이 얼마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부업으로 가고 이제 좋은 자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더 좋아지면 그거 몇 개를 하게 되면 이제 본업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이제 한 3-4개 자리 괜찮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사도 그만두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리고 무인 애완용품은 저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알아보진 않았어요.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이라면 저는 메리트가 아직 없어 보여요. 물론 장사 잘 돼가지고 뭐 수익이 괜찮으신 분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고요. 무인 펫샵에 대해서 좀 하고 싶고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재고도 가져갈 필요도 없고 뭐 썩는 것도 아니고 뭐 운영이 편할 것 같고, 전기세도 좀 적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냉동고 돌려야 되지만 거기는 적죠. 근데 그 업종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는 관련 업체로 전화하셔서 물어보는 게 나으시고, 또 이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랑 이제 통화를 한 10군데만 해보시면 대충 다 알게 돼요. 그거 제가 뭐 대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무인 펫샵 이런 걸로 검색해서 무인 뭐 그것도 있잖아요. 애완 이거 동물들을 목욕탕 같이 그런 게 있잖아. 집에서는 털 날리고 그러니까 뭐
그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들 이제 와서 이제 목욕시켜준 일정한 비용 들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이버 검색을 해서 번호가 다 있으니까 점주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에 제 초보자분이 하시는 말이 이러이러한 자리에 차리려는데 차려요 말아요 이런 거는 하시면 정말 안 돼. 그분들이 무슨 제시였어요. 뭐 이게 상권 분석까지 본인도 모르고 차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얼마 벌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100만 원이요. 그래서 끊어요.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보다 그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차려서 얼마 벌어요? 차리는데 얼마 벌었어요? 뭐 이런 단순한 그런 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 업종은 어떠한 업종인지, 어느 자리에 차리면 좀 되는지, 월세는 낼 수 있는지, 월세 빼고 저 이런 자리인데는 조금 이제 괜찮을까요? 막 이런 거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조차도 싫어하신 분은 이제 끊는 게 예의인 거예요. 왜 전화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지금 다 얘기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분한테. 단지 그분이 좋은 마음에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면 내가 받아 적으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얻고, 그 싫어하시면 신뢰가 많았다 하고 그냥 끊는 게 예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패션에 대해서는 저는 더 얘기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편의점이냐 이 문패샵이냐 저 자리에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제 큰 틀이 이러니까 하시는 분이 큰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자꾸 아들한테 전화 와서 오늘은 이만 찍고 아까 찍은 게 더 정보가 좋은 것 같은데 아쉽네요.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저는 이제 3시가 다 돼가면서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점포 돌고 이제 다른 점주님 좀 만나서 좀 오랜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수다 떠는 저는 전화 상담 유료로 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점주님 만나가지고 이런 시간들이 더 중요해요. 그냥 전화를 계속 받게 되면 제가 이제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전화는 이제 유료 상담이니까 최대한 메일로 궁금한 거 올려주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찍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답을 할 테니 너무 유료로 전화했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전화 상담이 제일 문제가 그냥 전화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 성격도 그렇고, 전화가 끊기질 않아요. 운전하다가 계속 전화하고 일하면서 전화해서 저도 이제 제 성격상 끊어야 되는데 안 돼서 이렇게 전화 상담 최대한 유료 아니면 아예 안 할 생각이니 이제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답을 못 올리는 거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